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이 예정된 성공, 타고나기를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찍어 보겠습니다. 어느 특정 기간을 정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대박이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타로를 보시고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점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점성술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다양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이 좀 안 맞는 경우도 많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특히 20대 때는 엄청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당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살아가면서도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주 디테일하고 거의 98% 맞았던 게 한 개인가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세월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 리딩 해주신 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아주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그 느낌, 그분이 지금 제가 가는 방향을 맞추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나타나진 않겠지만 당장 나타나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카드 속에서 과연 세월이 지났을 때 제가 그분을 생각하듯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진진이라는 그 타로 유튜브 말대로 내가 살고 있구나, 약간 뭐 그런 신비하고 신기하고 기적의 논리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월요일 다들 힘드셨죠? 자,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네 개의 카드와 팔찌를 보시고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선택해 주셨죠? 자, 그 전에 개인 상담을 제가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영상 그 번호 고르실 때 링크에 플러스 오픈 챗을 타고 오시면 개인 상담 예약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석 팔찌 판매도 하고 있는데, 원석 팔찌가 단순히 디자인 된 것도 있지만 사주 오행적으로 나에게 부족한 오행 보충하는 맞춤형 오행도 제가 따로 직접 제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주셨죠? 자, 이제 맨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진말 18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우선 카드의 의미적으로 보자면 사람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사는 사람. 사실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이 인생이 잘못 풀리면 여러분들이 생사 여탈권으로 인한 국가 권력이나 어떤 힘 있는 어떤 사람 권력에 의해 여러분들이 좀 잘못될 수 있는, 나쁘게 산다면. 자, 무슨 말이냐? 뭐 아니면 도라고, 여기서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좀 겁먹지 마세요. 제가 이제 리딩을 이게 좀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얘기하다가 빡빡빡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야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권력을 가진다는 게 사실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라는 게, 권력을 가진다는 게 이런 거죠. 무슨 뭐 정치 이런 쪽보다는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흔히 보는 경찰, 검찰 아니면 또 기자도 해당이 된다고 봐요. 글로 죽여버리니까. 글로 죽인다는 게 뭐 옛날이나 요즘도 그런 건 있겠지만 좀 너무 말이 험악한데, 어쨌든 글로써 뭔가 이렇게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기본 카드의 의미는 권력을 얻는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단순히 칼을 잡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사도 될 수 있고 간호사도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육점 사업하시는 분들, 고깃집 이런 거 하시면 대박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몇 년 전에 20대 때 사주 타로 많이 봤지만, 정확히 제가 그 미래를 예측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분의 방식대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 건데 막 그 다 던진다는 게 아니야. 이거 나왔다고 갑자기 물장사 하세요, 뭐 땅장사 하세요. 이건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분야 쪽으로 가시게 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직장에 가셔도 거의 CEO의 버금가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승진을 잘해서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기업이든 어떤 공기업이든 어디든지 간에 간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종의 뭐 장사를 한다던가 뭐 스타트업을 한다던가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말한 이런 직종에서 출세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진 일을 하시는 게 가장, 힘을 가진다는 게 권력 행사라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 세상에 소외되고 불쌍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한 정의의 사도 같은 인생을 사실 확률이 커요. 설사 제가 말한 그 길을 안 간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살아갈,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한다던가 연관된 일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업으로 친다면 경비 사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안 시스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 쪽으로도 나중에 하게 되실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분야로 성공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어떤 검경 이런 쪽으로 어떤 교정직, 맞다, 교정직은 교도관을 말하죠. 깜빵에 이제 죄소자들 징역 사는 사람들 관리하면서, 그쵸, 이런 그런 교정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도 참 좋아 보여요. 자, 그런데 그런 쪽으로 출세를 한다는 게 그 직업을 가질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시면 최고의 자리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카드가 나왔고, 전문직으로 치면 의사 얘기를 했지만 변호사나 뭐 이런 쪽도 되겠죠. 변호사 아니면 또 법무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타고난 기질과 어떤 여러분들이 가게 될 길의 방향성이 이런 거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뭐가 있냐, 사실 살면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횡재 같은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꾸준히 시드머니를 몇 년 동안 모아서 부동산이나 땅이나 토지에 묻어두면 나중에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말년쯤 가시면 언젠가는, 제가 오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상가 건물을 가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투자한 땅에 어떤 개발이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큰 시세 차익을 가지게 될 확률이 커요. 자, 이렇게 나뉘면 제가 말한 그 직군과 부동산 관련된 거죠.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준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언제 돈 모아서 집을 사고 언제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합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나 언제 지금 이 상태, 지금 시점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나 지금 1년 연봉 이렇게 모아서 나 언제 집 사요? 그건 다 마찬가지. 대한민국 사람 다 마찬가지야. 재벌 빼고는, 그쵸? 아니면 사업 대박 나는 사람 빼고는 어떤 기회가 오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게, 운이라는 게, 팔자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있잖아. 100% 그렇게 살진 않겠지만 그 흐름의 방향성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마치 자연의 법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권력 직종으로 좀 욕심을 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직장에서의 승진을 목적으로 향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사업 대박 나고 싶어, 이런 생각보다는 공적인 일, 만약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좀 누구를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여러분들 인생에 출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도 취득하고 나중에 잘 되면 또 건물도 가지게 되고, 얼마나 인생 짱짱하고 멋지고 재밌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사람 인생은 지는 날이 있으면 뜨는 날이 있고요, 또 뜨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가지고 간다면 대박 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해석 끝. 자, 2번 진말 18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이게 인생을 이게 우리가 하나의 책으로 보자면, 그 소설책으로 보자면 되게 뭔가 힘든 시기도 물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산 보고 들 보고 정말 여유롭게 살아가시는 앞으로, 물론 그 인생 내내 여유롭고 편한다면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 딱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저 너무 힘들어요, 똑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살다 보면 힘들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시기를 거쳐야지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여유로워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해외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 역마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마를 활용하면 좀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성공수가 있어요. 제가 2번 뽑으신 분들이 지금 오늘 조회수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명, 1000명이 본다고 쳐봐. 2000명이 본다고 쳐봐. 2번 카드를 2000명을 다 제가 외국으로 보낼 수는 없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건 아닌데, 해외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고 있다던가, 뭐 학생이라면 워킹을 생각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내가 외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와 외국을 노려보는 것도 인생 살면서 큰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외국과 해외 또는 움직이는 거, 활동적인 거, 좀 전국을 누비는 뭐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어떤 기회가 살아가면서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즉 또 하나의 형국으로 보면, 형상으로 보면 임장 간다고 하잖아.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건데 부동산 임장 가잖아요. 부동산 임장을 다니는 형국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어떤 직종이 어울리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부동산 관련업, 뭐 좀 감정평가사, 뭐 아니면 땅, 토지, 그리고 농사도 되겠고, 청년 농사꾼들도 많은데 좀 그런 쪽으로도 인연이 있어 보여요. 농업, 그리고 땅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발 닿는 막 그 움직이는 곳에서 정보를 얻고 사람이 들어오고 그 속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국은 부동산 부자죠. 쉽게 말하면 부동산 부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다 사주 팔자를 다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타고난 팔자가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부동산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동산 부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부자나 부동산 재벌 같은 사람들은 애초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동산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내가 그냥 약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중간 관리자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엄청난 큰 명예와 출세, 막 대표, 사장, 뭐 그런 고위 공무원, 아니면 고위 관료, 아니면 회사의 높은 임원, 이런 느낌은 좀 아니거든, 솔직히 제 관법으로 보자면. 하지만 이렇게 좀 많은 그 자산을 많이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인은 좀 그렇고 주식도 좀 연관이 있다고는 봐요, 여러분들. 또 주식을 한다면 뭐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좀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산 증식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니까 여유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인생은 그냥 저기 친구야, 또는 자기야, 우동 먹으러 갈래? 어디로? 일본 가지. 일본 가려면 복잡하다. 아니야, 내가 저기 전화, 김비서 헬기 대동했니? 전용기 불러. 좀 오바 좀 보태서 그냥 우동 간단히 먹으러 일본 가고, 짜장면 먹으러 그냥 중국 가고, 뭐 예를 들면 짜장면은 한국에서 맛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뭔가
이게 산과 들과 바다를 본다는 게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살아가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인생이 하나의 문학작품 같은 느낌이야. 저는 왜 문학작품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돈을 나중에 많이 벌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역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역마가 있다고 하면 사실 저도 역마가 있거든요. 저도 역마가 있는데, 역마가 있다고 해서 막 역마살 들어와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운명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야. 많이 움직일수록 좋다는 거고, 활동력 있는 생활과 일을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마살 강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게 운명이라면, 그럼 집안에다가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맨날 런닝머신 굴리면서 맨날 뛰어야 되잖아.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돌고 돌면서 살아가시는데,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인생 살면서 한 500명을 알고 지낸다고 쳐봐요.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500명, 여러분들은 5,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10배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름 인간관계에 우여곡절은 좀 있겠죠. 희노애락이 있겠죠. 좋은 날도 있고, 이게 웬 떡이냐 할 때도 있겠고, 네가 나를 할 때도 있겠고, 저 새끼 개새끼구나, 저 새끼 사기꾼이구나, 저 미친 새끼가 있냐 막 이럴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2번 카드 분들의 인생은 되게 다양하고 재밌고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 그냥 참고만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은 늙지를 않아. 응? 무슨 말이야? 동안으로 사시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확 늙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다 늙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중년까지는 초동안으로 살아가실 확률이 커요. 나이가 40인데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20대 후반 너무 갔나?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동안의 페이스로 살아가시게 된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어쨌든 이러한 성공할 수 있는 운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해석 끝! 자, 이제 3번 진말식 팔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3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답은 정해졌어요. 큰 부를 얻는 부자 사주이지 않을까. 부자가 된다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보통 사업 쪽입니다. 이거는 사업 쪽으로 내가 이제 그 사업을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작은 프리랜서로 시작했던 게, 솔직히 사업이라는 게 무슨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보면 막 처음부터 막 그럴싸하게 막 폼 잡고 막 멋있는 척하고 막 존나 CEO 코스프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는 이미 사업으로 성공을 해봤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짱짱한 인맥과 인지도가 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 또 그러한 인지도가 있고 짱짱한 사람도 안 되는 게 사업인데, 이게 사실 결국은 부자 되는 사람들은, 정말 큰 부자가 되거나 어떤 경영자들은 그 뭐 졸지에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을 책에서도 많이 봤고, 실제로도 봤고,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보통 전문성을 가진 나의 일들이에요. 그 일은 AI 시대가 도래하는 4차 산업 시대에 뭐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우나, 엄청 창의적이고 뭐 그런 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창의적이고 사이버 통신가 같은 느낌은 아닌데, 그 이외에 좀 뭔가 사람을 활용하는 일이라던가, 뭐 여러분들만의 손재주, 말재주, 전문 기술을 활용한 어떤 그런 걸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업으로 큰 부를 누릴 확률이 아주 크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개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2개 얘기를 하는 건데, 배우자 덕 또는 가족의 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잘 풀리는 케이스고요. 또 살짝 삑사리가 나서 일찍 결혼해서 잘못돼가지고 이혼을 하신 분들은 재혼을 하거나 다시 결혼을 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덕을 보실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자식 복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다, 나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나 이제 지금 나이가 차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으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은 당장 버리세요. 왜냐면 가정생활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의 어떤 덕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이제 사업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돈을 잘 버니까 아무래도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하고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머리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 사실 살아가는 게 대부분 목표가 좀 소수의 어떤 사람 빼고는 부자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게 가장 원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평범한 듯 하면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죠. 오늘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 4번 카드 안 펴봐서 모르겠지만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럴 수도 있어. 또 이렇게 보면 제가 나이가 지금 좀 있는데요, 내 배우자 새끼는 바람을 피고 돈 갖고 튀고 사람 새끼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자식 덕이라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이게 왜 제가 그러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미 나이가 차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식 덕을 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이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커리어, 직업적인 성공도 크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맡게 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정받고 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업이 아주 큰 돈을 벌어다 드릴 확률이 크고요. 부자예요, 부자. 좀 짠돌이 짠순이 분들도 많아 보이고요. 근데 솔직히 쓸 때 쓰는 게 돈이야지만 짠돌이 짠순이들이 부자 된다고 생각해요. 돈 좀 벌었다고 막 허세 부리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거 전 실제 부자 못 봤어, 아직까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못 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앞으로는 좀 허세끼가 좀 있어도 좀 그런 것을 좀 많이 현실적으로 누그러뜨리고 실리와 실속을 찾아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복이자 성공 요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 카드에서 끝. 네, 마지막 4번 진말 18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리딩 스타트. 자, 4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좀 의외로 여러분들은 의외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타인을 좀 돕고 사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감각적이고 예술적이고 감정적인 모습, 그리고 그 와중에 보통 예술적이고 감정적이고 좀 감정 기복이 좀 있으면 멘탈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멘탈도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남에게 봉사하는 일, 어떤 남에게 베풀고 산다면 재물운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단순히 많은 사람들한테 대부분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게 유독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남에게 베풀고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런 선행은 돌아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도와주라고 했다고 바람난 전남친, 바람난 전여친, 바람난 전남친, 사치 부리는 전여친, 여친, 애인한테 투자라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 남친 지금
도박하다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빚이 존나게 많아서 내가 대출 끌어서 5천만 원 빌려줬어요. 내 여친은 비록 사치를 부리지만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좋아서 백화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샤넬백 사줘야 돼요. 하면서 막 그런 것은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진짜로 이런 얘기를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를 그분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MBTI로 치면 저는 이 성향이에요. 저는 ENFP거든요. 이 성향인데 I 성향과 T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거를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 여친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내 남친이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근데 그 남친 여친이 불쌍하고 힘들면 도와줄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꼬라지를 보고 도와주라고. 그런데 그 꼬라지를 보는 기준이 T나 I 성향들이 그거를 잘 간파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분들의 장점이 뛰어난 것도 훨씬 많겠지만 단점인 것 같아요. 물론 E 성향과 F 성향인 제가 가진 단점도 엄청 많지만 다 똑같이 사람은 다 장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사 누굴 도와줄 거면 진짜 힘먹고 소외된 사람들 정말 봉사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절 같은 데 가서 시주를 한다던가 절이나 종교 단체를 못 믿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복지재단에 직접 가셔서 컵라면이라도 2박스, 3박스 뭐 진짜 치킨이라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돈을 좀 주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가 봐도 참 쟤는 쓸쓸하고 외롭겠다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덕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예술 예체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연예인으로 성공한다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 아니면 유튜브, 저처럼 유튜브, 그리고 방송 통신,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일을 하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진지님 저 공무원인데요. 진지님 저 뭔데요? 뭐 직장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인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타고난 끼와 재주가 분명히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경업이 금지됐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인생 살면서 한 번쯤 사람들 또는 대중들한테 주목과 관심과 큰 인기를 얻을 일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인생 자체가 내가 좀 주인공 같은 모습으로 갈 확률이 크고 예술과 예체능을 쪽으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큰 재물도 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앞날과 미래는 정말로 밝다. 대신에 조심해야 될 점이, 제가 이게 리딩을 하다 보면 어떤 한 포인트에 꽂히면 좀 막 그걸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되게 마음도 착하고 정도 많아요. 근데 멘탈이 강하긴 한데 고집도 세고 멘탈도 강하고 사람들 되게 강인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맞는데 은근히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고 의외로 귀가 얇아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사기 조심. 사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거만 살아가시면서, 근데 그거는 뭐 사기 조심이라는 거 다 똑같죠. 그런데 막 예를 들어서 감정에 호소하면서 불쌍한 척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전남친, 전여친, 그러니까 원래 사기는 가까운 새끼들이 치는 거거든.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거 같아. 옆에 사람이 사기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었던 친구, 애인이 막 너무 힘들 때 저는 인색하게만 굴라는 게 아니라 힘들 때 도와주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의 자유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든 사람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 사업해야 되는데 5천만 원만, 내가 도박빚이 있는데 내가 어떤 빚이 있는데 오빠 내가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오빠 알다시피 나는 한 곳에 정착을 못 하잖아. 그랬어. 나는 외국을 돌아다녀야 돼. 여행을 좀 다녀왔더니 빚이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그런 미친 인간들 거의 없죠, 그쵸? 예. 네, 근데 제가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이런 제가 흉내내는 이런 경우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당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살면서 혹하는 거, 유혹, 사기, 이것만 항상 머릿속에 스스로가 가스라이팅 하세요.
가스라이팅이 이럴 때는 좋게 작용하는 거야. 세뇌. 스스로 항상 내 머릿속에 주입을 하신다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은 인기, 스타성, 엔터테인 뭐 이런 쪽 느낌이 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그리고 글 쓰는 분들 오랜만에 얘기하네. 글, 창작. 근데 그 원천이 원동력과 원천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여러분들의 과거, 어린 시절의 추억과 아픔과 어떤 여러분들만의 사연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좀 어필이 되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 그래서 우리 4번 카드 뽑아주시면 그걸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번 카드에서 끝.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